크리드의 어벤투스를 섞으면 날 것 같은 향이에요. 그 후로부터는 완전 품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향수는 칭찬 한 번도 안 했던 친구가 you smell nice 하면서 제 향수를 칭찬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센트토크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Scented Talks. 오늘 영상의 주제는 유니섹스한 향수들을 추천을 해볼 건데요. 제 채널에서 유니섹스한 향수들을 추천하는 건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향수들이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여러분, 근데 제가 향수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제가 영상 제목에 여자 향수, 남자 향수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그렇게 성별을 나눠서 추천을 하는 이유는 제 영상들을 봐주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구분을 할 때 조금 더 영상을 편하게 시청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모든 향수들이 다 유니섹스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저는 파란색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자라던가 또는 핑크색을 안 좋아해서 여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색깔에도 성별이 나뉘지 않는 듯이 향수 자체로만 보면은 성별이 나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회적인 기준과 그리고 미디어에서 계속해서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하면서 핑크랑 장미는 여성, 그리고 파란색과 스모키함은 남성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저에게 인식을 심어주잖아요. 근데 사람이란 동물은 사회 안에서 똘똘 같이 뭉쳐서 함께 공존을 해야지 저희가 살아남는 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과 사람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들만이 만들어온 사회적인 인식을 외면하지는 않되 그것과 동시에 이런 사회적인 인식은 그냥 참고로만 하되 결국에는 제 주관적인 생각과 제가 이 향수를 맡았을 때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 그리고 제가 이 향수들을 뿌리면서 얻은 경험들을 통해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제 기준의 유니섹스한 향수들을 추천을 드리는 거지만 향수 자체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법, 성별을 차별하지 않는 법 이것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 시청을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향수계에서 나뉘는 이 성별에 대한 것을 그냥 가볍게 넘어가자기엔 절대 가벼운 토픽이 아니라서 한 번쯤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넘어가기 좋을 것 같은 저의 첫 번째 향수는요, 바로 프라팡의 If by RK입니다. 제가 이 향수를 구매한 이유는 평소에 BDK의 그이 샤넬을 좋아하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 향수가 그이 샤넬의 상위 호환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이 샤넬을 더 이상 안 뿌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 또 갖고 있긴 한데 딱 보시면은 그이 샤넬은 10ml로 있는데 이 If는 일단 훨씬 더 큰 사이즈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해보자면 일단 버틀의 색깔부터 보시면은 하나는 회색이고 하나는 황금빛을 띠고 있잖아요. 이 색감에서 느껴지는 차이점이 정말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향수의 공통점을 먼저 말해보자면 둘 다 무화과 노트가 있고 그리고 크리미한 산들우드가 있어서 잔향으로 갈수록 폭닥하게 느껴지는 분위기는 비슷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갈리는데요. BDK의 그릭 샤넬은 텅크빈이라는 노트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게 도시적이고 차가운 느낌이 있다면 프라팡의 If도 텅크빈이라는 노트가 들어가는데 보어본 바닐라가 들어간 위스키를 마실 때 느껴질 만한 알딸딸함과 달달함이 공존해가지고 되게 매력적인 향수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향수에는 가약 우드도 들어가가지고 르러버의 가약 10, 딥티크의 탐다오 그리고 다른 향수에서 페일로 산토일 노트가 들어가는 향수들을 즐기는 편이시라면 이 향수에 들어가 있는 가약 우드 노트도 많이 즐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이 샤넬은 뭔가 파리에 가가지고 도시적인 느낌으로 옷을 쫙 빼입고 비가 오는 날에 뿌리기 좋은 향수라면 프라팡의 If는 평일에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도서관에 갔는데요. 근데 이 도서관은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가는 그런 도서관의 느낌이 아니에요.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본인만 알고 싶은 숨겨진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만한 그런 공간인데요. 근데 이 숨겨진 공간은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와인도 팔고 위스키도 팔고 양주를 함께 마시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숨겨진 공간일 것 같아요. 거기서 들려올 만한 잔잔한 재즈 음악과 책상 위에 얹혀진 오래된 책 한 권이랑 그 책 옆에 있는 모븐 위스키가 생각이 나는 뭔가 인생을 좀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뿌릴 것 같은 향인데요. 그이 샤넬보다 한층 더 뷰지하고 한층 더 따뜻하고 한층 더 스모키한 느낌을 찾고 계신다면 이 향수를 추천드릴게요. 제가 영국에서부터 쭉 친하게 지내온 친구가 있거든요. 혜지라는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특히나 유니섹스한 향수들을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산더우드가 들어간 향수들만 좋아하는데요. 제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향수를 뿌려도 그런 향수들에는 반응이 미지근하다가 제가 이 그이 샤넬 향수를 뿌릴 때만 칭찬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친구가 한국에 와서 저랑 같이 밀린 근황 토크를 했는데요. 제가 그때 이 향수를 뿌리고 갔는데 정말 그이 샤넬 빼고는 다른 향수는 칭찬 한 번도 안 했던 친구가 이 향수를 뿌리고
뿌리고 나서는 you smell nice 하면서 제 향수를 칭찬을 했거든요. 크리샤넬을 좋아하긴 했는데 조금 너무 차가운 느낌이 있었다 하면은 꼭 프라팡의 if를 샹하러 가는 것을 추천할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프라팡이란 브랜드는 원래 꽃약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킬리언이 잘 아는 엔젤쉐 같은 위스키, 꽃약, 보드카 이런 류의 술 노트들을 좋아하신다면 꼭 프라팡의 다른 향수들도 시향을 해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소개를 할 향수는 벌써부터 생각하니까 슬퍼지는데요. 이 향수는 디올의 디올 홈 오리지널입니다. 제가 왜 이 향수를 설명을 하는데 슬프냐면요. 이 향수가 2025년에 새롭게 리뉴얼이 돼서 출시를 한대요. 근데 그럴만도 한 게 디올의 향수 라인의 지금 크리에이티브 다이렉터가 프란시스 커션으로 바뀌었잖아요. 저희가 정말 유명하게 알만한 MFK, 메송 프란시스 커션의 그 유명한 조향사가 현재 디올의 크리에이티브 다이렉터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디올이 커션이랑 같이 함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되게 신났었어요. 하지만 신난 것도 적당히 해야지. 건드려서는 안 될 디올 홈을 다시 한번 건드렸어요. 사실 이것도 2020년도였나? 그때 한번 건드려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사람들한테 엄청 혼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오리지널로 돌아온 게 이 디올 홈 오리지널인데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오리지널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원조 디올 홈 어드 토일렛이랑 똑같다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오리지널을 써 있고 2020, 2011 그리고 지금은 2025 버전도 있거든요. 근데 그 향수는 이 OG랑 완전 달라요. 그냥 딴판이에요. 2025년에 리뉴얼된 향수는 암버랑 파츄리가 훨씬 더 세고 라벤더 노트에서 느껴지는 메탈릭한 느낌이 강하다면 이 오리지널 향수에서는 아이리스가 메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리스 처돌이에요. 그래서 이 향수가 아무리 남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도 저는 정말 예쁘게 뿌리고 다녔었거든요. 이 향수를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마당에 있는 흙 속에 뿌리를 잡은 아이리스 꽃이 연상이 되고요. 그 뿌리에서 서서히 자라난 아이리스 꽃과 바람에 불면서 느껴질 만한 파우더리한 느낌, 매동 노트로 가면은 카드멈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은 스파이시하고 달달한 느낌도 있는데 그 스파이시한 달달한 느낌이 저한테는 마치 다크 초콜릿을 만들 때 필요한 코코아 파우더에서 날 만한 살짝은 쓴맛도 느껴지고 살짝은 달짝지근한 느낌도 있는 그런 파우더리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향수는 중성적인 느낌이 있고 다크 초콜릿에서 느껴지는 살짝은 구워먹는 느낌도 있는데 또 너무 달달하지는 않게 아이리스 노트가 잡아주고 거기에 베티버 노트까지 있으면서 아로마틱하게 풀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향수를 굳이 왜 건드리는지 전 잘 모르겠고요. 평소에 아이리스 향을 좋아하고 구워먹는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이 향수는 정말 전설에 남는 향수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전설적인 퍼퓸머 프란시스 커션이 왜 이 향수를 굳이 건드렸는지 저는 마음이 조금 그래서 저는 불안한 마음에 이 향수를 퍼퓸그라피에서 바로 하나 더 겟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스톡이 전부 다 빠지면은 그 후로부터는 완전 품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 향수를 좋아했거나 아이리스 노트를 좋아하는데 레더 향이랑 다크 초콜릿 향도 좋아하신다면은 꼭 쟁여두세요. 저는 이 50ml로 이제 평생 간직할 거라서 웬만하면 안 뿌리고 다니려고요. 네, 여러분. 너무 속상해가지고 조금 쉬다 왔어요. 조금 진정을 하고 이제 세 번째 향수로 넘어갈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세 번째 향수는 르러버의 데노아 29입니다. 이 향수는 제가 초창기 영상부터 추천을 했었죠. 제 기준의 르러버는 향 자체는 좋고 되게 힙한데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가지고 제 많고 많은 컬렉션 중에 르러버 향수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 데노아 29이에요. 그래서 이 향수가 왜 좋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좋아하는 무화과 노트도 있는데 아쿠아 데 파우마의 프레쉬하고 촉촉한 무화과의 느낌이 아니라 이 무화과를 나무 열매에 똑 떼가지고 곶감처럼 말린 다음에 그 곶감 표면에서 느껴지는 그 까끌까끌한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살짝 흰색 파우더 같은 것도 묻어있는데 그런 느낌에서 느껴질 만한 무화과 노트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베이리프랑 토바코 리프에서 느껴지는 살짝은 스모키한 느낌이랑 안 그래도 스모키하고 드라이한 느낌인데 그 느낌을 한층 더 드라이하게 만들어줄 헤이 노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향수를 뿌릴 때는 원피스를 입는다 해도 뭔가 무채색 계열이나 요즘 Y2K 패션으로 힙한 느낌으로 꾸며야지 이 향수를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유니섹스 향수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살짝은 꿀 같은 달달함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너무 달달해지기 전에 톱 노트에 있는 버그모트 노트가 그 꿀 같은 느낌을 살짝 눌러주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노트들을 쭉 펴서 봤을 때는 너무 뜬금없는데 싶지만 이 향수를 제 몸에 착행했을 때는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예쁜 향수라서 저는 그 달달함이 여성분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요즘 Y2K의 선두주자인 Kiss of Life의 나띠한테 어울릴 것 같은 향수라서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제 삶에 나띠를 마주친다면은 그냥 바로 외칠 것 같아요. 언니! 르라버의 테이노아 29! 아니 근데 나띠가 제 언니가 맞나요? 몇 년생이죠? 근데 일단 이쁘면 다 언니 아닌가요? 저는 그렇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Y2K의 느낌을 내고 싶거나 힙한 느낌 그리고 무채색의 옷을 평소에 잘 입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향수도 한번 시향해보러 가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벌써 마지막 향수로 왔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향수를 가장 덜 선호하는 건 아니고 그냥 랜덤으로 소개를 하다 보니까 네 번째가 됐는데요. 이 향수는 제가 최근에 사랑에 빠진 향수 중에 하나인데 바로 BDK Parfums의 Crème de Cuir입니다. 크렘 드 쿠에를 해석해보자면은 가죽에서 나오는 크림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정말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은 게 가죽의 느낌도 나면서 스모키한 느낌도 있는데 크림에서 나오는 부드럽고 폭탁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정말 이름을 찰떡으로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향수를 제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톰 포드의 화이트 스웨이드랑 크리드의 어벤투스를 섞으면 날 것 같은 향이에요. 크리드 어벤투스는 시트러스 아로마틱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파인애플 노트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자면 파인애플 노트는 잘 못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원했던 파인애플 노트가 여기서 더 잘 느껴져요. 프레쉬한 파인애플 느낌보다는 말린 파인애플에서 느껴질 만한 부드럽고 드라이한 느낌인데요. 거기에 더해 톰 포드의 화이트 스웨이드에서 느껴지는 정말 럭셔리하고 은은하면서도 부드럽고 실키한 스웨이드 느낌이 잘 느껴지는 향수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느껴져요. 아니 오히려 더 좋게 느껴져요. 왜냐면 저한테 톰 포드의 향수들은 지속력이 너무 낮게 느껴지거든요. 발향력은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 제 피부에만 닿는다 하면은 지속력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아쉬웠던 지속력이 여기에서는 좋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두 향수의 엄마와 아빠가 결혼을 해가지고 슈퍼 베이비를 만든다면은 얘가 탄생을 할 것 같은데 이 향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가죽보다는 한층 더 부드러운 스웨이드 자켓을 입고 근데 그 스웨이드 자켓이 검정색이 아니라 조금 더 부드러운 베이지 색감이에요. 마치 제 뒤에 있는 솔파도 지금 스웨이드 재질인데요. 그렇게 약간 보드라운 느낌이 있으면서 만약에 남성분이라면은 중발에서 장발의 느낌으로 머리가 쇄골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만약에 여성분이라면은 이미 분위기 있는 얼굴인데 그 분위기를 한층 더 업시켜줄 똑단발 또는 중단발의 여성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약간 레옹에서 나타나는 메틸다의 느낌인데 근데 메틸다가 20년이 지나가지고 30이 됐을 때 한층 더 성숙해진 느낌으로 이 향수를 뿌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메틸다가 베이지색 스웨이드 자켓을 입고 나서 자기 애인이랑 함께 파인애플 업사이드 다운 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스웨이드로 만든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그 케이크를 함께 먹을 때 날만한 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파인애플에서 느껴지는 상큼함이 있긴 한데 이 느낌이 드라이다운으로 빨리 넘어가면서 스웨이드에서 나오는 엘레건트한 느낌이랑 살짝은 절제된 섹시함까지 느껴지는 약간의 여백의 미를 즐길 줄 아는 밤파탈이나 엄파탈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평소에 섹시한 향수를 도전을 해보고 싶었는데 뭔가 나한테는 그런 이미지가 안 어울릴 것 같아. 또는 너무 대놓고 섹시한 느낌은 나한테는 아니지 라고 했던 분들도 이 향수는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시향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BDK 파품스에는 지금 그리 샤넬이랑 생토노가 훨씬 더 유명해가지고 그 두 가지 향수 외에는 다른 향수들은 잘 시향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얘는 정말 숨은 꿀템이에요. 평소에 톰 포드 느낌이나 크리드의 클래시한 느낌을 좋아하신다면은 이 향수는 꼭 한번 시향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유니섹스 향수를 4가지나 추천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마음에 드는 향수가 있으셨을까요? 성별을 나누면서 향수를 추천할 때는 저는 항상 되게 조심스러워요. 근데 조심스러운 만큼 그만큼 고른 후에 이 4가지 향수들을 선정을 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추천한 향수들 외에도 본인들이 추천하는 유니섹스 향수가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아시죠? 본인만의 향수들을 댓글에 꼭 적어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가보기 전에 Remember guys, all's well that smells well. Well then, I'll see you in the next one. Bye!